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돈으로 6천만원, 5, 6천만원 가지고 대한민국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날 원장이 직접 입찰한 물건입니다. 왜 입찰했냐? 여러분,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30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6,200만원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전체가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인데 그럼 전용 면적으로는 25.7평 곱하기 0.3025를 곱하면 제곱미터가 평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냥 3을 곱하고 뒷자리를 빼주면 됩니다. 84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80 잡고 0.3이니까 그냥 0 때려치우고 38이 24. 그래 아까 84제곱미터에 4가 끝자리가 있으니까 하나 올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이 따라 해볼까요? 84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려니까 머리 아프잖아. 그냥 38이 24. 전용 면적 25평 정도 되는구나. 전용 면적 25평이면 그 해당 호수가 쓰는 그게 전용 면적이니까 거기에 10몇 층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입구에 계단도 있을 거고 경비실도 지나가야 되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복도도 있을 거고 각 층마다 계단, 대피소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따지면 뭐 한 전용 한 25평이면 8 더 아는 거야. 8평 공용 면적. 그러면 33평 아파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경매는 이렇게 해야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84.98제곱미터가 나왔는데 전용 25평, 분양 면적으로는 한 32평에서 33, 4평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빨간색이 있죠. 대지권 뭡니까? 땅에 대한 권리. 이 아파트가 40년, 50년 돼가지고 요즘 이슈가 많죠. 다 부사부면 어떻게 됩니까? 땅밖에 안 남죠. 그랬을 때 땅밖에 남았을 때 이 해당 호수가 이 전체 아파트 부지에 해당하는 땅덩어리는 11.69평이다. 그 중에 오늘 들어가는 지분이 0.23평 준다. 그럼 건물은 뭐냐? 건물은 부수기 전에 존재하는 동안은 전용 25.71평인데 이게 분양 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3평.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오늘 경매 입찰하는 지분은 몇 평인데 0.5평이다 이 말이죠. 뭔가 어렵습니까?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다고 생각해야지. 왜? 누구나 다 여기서 멈추니까. 누구나 다 여기서 멈추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누구나 다 멈출 때 한 발 더 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경매 강의를 들어야지. 왜 원장이 오늘은 저렇게 머리가 뒤로 제껴져 있을까? 왜 저렇게 체육복 입고 나왔을까? 그거는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저도 쉬는 날. 그렇지만 물건 검색은 한다. 예, 맞습니다. 세수도 안 했고, 뭐 그냥 아침에 브런치 먹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은 대박 물건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매각한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103동 10 몇 층입니다. 개인정보상 가립니다. 감정가는 6,200만원인데 이 6,200만원에 아무도 안 받아갔네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니까 2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4,960만원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 면적 중에 100분의 2 지분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0분의 2 지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물건은 2%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98%의 지분을 흔들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인데 그 물건이 무엇이냐?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다. 너 요즘 뭐 하는데? 나 경매하는데. 재밌나 경매? 돈 좀 벌리나?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툭 던져주면 됩니다. 내가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어제 입찰했었다.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반포 센트럴 자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는 30 몇 억이 있어가지고 경매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온장이 이거를 1차 기일인 2023년 12월 12일 날 6,200만 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분 경매인데 들어올까? 그래서 싶어서 한번 눕혔죠. 한번 눕히고 2024년 1월 23일 날 서울 2호선 교대역에 내려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일 반대편 언덕 너머 끝에 있습니다.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벼락 끝에 거기에 경매법정이 있습니다. 진짜 추운 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4,960만원에 시작하는데 1등이 1차 매각 금액인 6,200만원을 살짝 넘겨서 58만 1,000원에 받아갔습니다. 감정가 거의 100.94%에 받아갔고요. 온장을 포함해서 12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온장은 5,600만원을 썼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차순위도 5,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뭐 현장에서 이거를 전산에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각종 경매 사이트에서 그 법원으로 파견하는 그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현장에 있다가 그 사이트에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름도 막 틀어지고 금액도 막 틀어지는데 여튼 온장이 3등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가가 났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주 큰 선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불허가가 왜 떴는지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었고 온장 또한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물론 1등이 상당히 비싸게 썼죠. 왜냐하면 시작 가격이 4,960인데 6,250만원 쓰고 2등이 5,600만원이면 그 차이는 크다. 금액은 6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지분 경매에서 시작하는 금액이 4,960인데 혼자서 한 658만원을 더 썼다는 것은 좀 크죠. 그렇지만 이런 게 잘못 입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상황을 원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한번 보면 보이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역 바로 앞에 있고 건너편에 여기에 보면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층과 호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나왔는데도 단지 지분이라는 이유로 입찰을 망설이는데 지분 경매는 매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저에게 오셔서 들어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세를 한번 볼까요?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는 아까 전용 84제곱미터라고 했죠. 35평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2023년 10월 24일 날 3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101동 12층입니다. 좋죠. 2023년 9월 28일 날 33억 5,700에 거래됐죠. 그러면 대충 3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33억 5천만 원. 여기에
100분의 2 지분이죠. 100분의 2 지분 2%. 그러면 33억 5천만 원에 2%면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인데 감정가가 얼마였냐? 감정가는 6,200만 원이었죠. 5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입찰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너머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예. 제가 마우스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예. 지분 경매가 100분의 2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2%. 마우스로 잘 쓰죠. 그 다음에 이것이 98%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공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유자가 많이 있는데 그 공유자 중에 빚을 진 사람, 즉 이 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게 했던 그 당사자, 그 사람이 법원에다가 뭘 제출합니까? 저는 이 아파트의 6,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가 경매에 나왔으니까 내가 공유자를 자격을 가지고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2% 빚을 진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유자가 6, 7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은 공유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는데 지분이 자식이 3명밖에 없다. 그러면 3명한테 상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거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하니까 6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어머님에 대해서 좀 그 지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이 상속을 어떻게 받는지는 우리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속받은 자식 중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람의 지분이 경매가 나오면 그거를 분석하면 되는 거죠. 이 물건 또한 공유자 중에 누가 빚을 져가지고 2%를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유자들이 한 6, 7명이 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아니까 여러분들은 공부삼아 한번 펼쳐보세요. 만약 6, 7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격을 준다 이 말이죠. 공유자니까. 그래서 그날 12명이 들어갔죠. 12명이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1등이 되고 누군가가 2등이 되고 원장은 3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오는 거죠. 누굽니까? 저 공유자예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등의 지위를 공유자가 낚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현장에서 내가 나머지 98% 공유자라는 것을 신분증이나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 진행하는 집행관께서 이 사람이 공유자가 맞다 그러면 현장에서 오늘 입찰하는 10% 보증금을 현장에서 수령하면 경쟁 입찰로 12명이 경쟁 입찰했는 그 1등의 지위를 공유자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2등이 되는 거죠. 그 2등을 차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2등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공유자 우선 매수는 법으로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반포 센트럴 자이의 2%를
경매를 당한 사람은 와이프를 법원에 보내가지고 와이프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공유자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는데 그 1회에 대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2명이 경쟁해가지고 낙찰받은 그 1등 있죠. 1등이 조금만 이 지분 경매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들었다면 바로 이의 제기를 하면 되죠. 스탑! 공유자 스탑! 집행관님 스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왜? 공유자는 이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저번 기일에 그 전에 했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와가지고 이게 경매를 진행되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으면 그때 자기가 지분을 낙찰받아서 가져가야지. 왜 그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만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내가 1등이 되니까 왜 네가 이제 와서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냐?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자가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계속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매각되는 그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해서 저감시키면 1회에 한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다음 매각기일부터는 공유자의 자격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입찰을 하고 나서 약 15분간 경매법정에 경매가 멈춰가지고 계속해서 그 절차 확인하는 공유자가 언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고 오늘 12명이 경쟁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이 1등한테 1등의 지위 즉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었죠. 저는 어떻게 됩니까? 3등을 했는데 저는 제가 입찰할 때 누구나 입찰 보증금 1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와야 되잖아요. 1등을 못했는데 1등을 못했으면 나머지는 좀 주고 2등부터 12등까지는 주고 집에 좀 보내고 저거들끼리 하면 되잖아. 1등이랑 그 공유자의 자격을 다투는 사람끼리. 그거를 15분간 지켜보고 있었죠. 15분간. 나는 그 10% 보증금, 나는 지금 떨어진 것도 억울하고 기분 나쁜데, 아침부터 그 새벽에, 그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지켜보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최종, 1등 한 사람 있죠. 1등 한 사람한테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1등은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안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끝내주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거는 2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최고. 2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